주말 저녁.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할머니, 우리 예지는 항상 활달하구나. 우리 똥강아지 잘 지냈니?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자, 너희도 들어오렴. 진호네 나가봤구나. 형 왔어? 형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아, 그래, 잘 지냈지. 근데 재수 씨는 어디 갔어? 저 여기 있어요. 어머, 형님은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응? 내가 뭐 잘못했어? 가정주부면 일찌감치 와서 어머니 도와드려야죠. 괜히 저만 이게 뭐예요? 아이, 뭔 좋은 사람이 하면 되지. 그리고 큰애미는 어디 노는 줄 아니. 예지 키우는 게 쉬워 보여. 어머님, 그래도 직장 다녀서 항상 피곤한데 형님은 그래도 집에서 놀잖아요. 혼자 먼저 와서 일해도 되겠던데요? 일이 있어서 그랬어. 그렇게 맘에 안 들면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일정 조율해서라도 왔을 텐데. 아유, 그걸 지금 따져서 뭐 하겠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인 게 오랜만인걸요. 굳이 얼굴 붉힐 일은 아니죠. 아, 그리고 당신도 적당히 해. 맨날 나한테만 그래. 아이, 됐다. 그냥 밥이나 먹자꾸나. 잠시요. 근데 형,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이번 연말에 가족여행 가기로 한 거 알지? 근데 나나 형은 바쁘잖아. 게다가 수연이도 회사에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니까 형수님이 다 맡아서 하는 건 어때? 뭐? 뭘 맡는데? 할 게 있어? 숙소 잡고 장 보는 게 끝이잖아. 그걸 해달라는 거죠. 저희가 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야 돼요. 솔직히 형님은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지금 지혜가 놀기만 한다 이거야?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너희는 귀찮다고 가정주부 써서 집안일 안 하겠지만 우린 모두 지혜가 하고 있어. 근데 집안여행까지 도맡으라고? 솔직히 저도 커리어 어머니만큼 바깥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빈둥빈둥 집에서 아주버님이 벌어다주는 돈만 쓰는 형님보단 제가 더 피곤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애 앞에서 무슨 짓거리야? 작은 애미야,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기를 했니? 사소하게 신경 쓸 게 많은데 여기서 일거리는 더 늘려주라는 거니? 이럴 거면 내가 여행 안 가도록 하마. 네? 이미 간다고 자랑 다 했는걸요. 할머니, 우리 놀러 가요? 예지는 가고 싶은 게냐? 네, 바다 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도 서방님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제가 도맡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뭐, 내가 한다고 쳐. 그럼, 만나서 먹고 노는 건 동서가 해줄 거야? 네? 그걸 왜 제가 해요? 집안일 잘하는 형님이 하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동서는 놀고 먹고 난 일하라는 거네. 아, 됐어. 이럴 거면 그냥 가지 마. 잠시요. 형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형님이 이 집안에 뭘 기여한다고 그런 걸 안 해요?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거 안 보이세요? 나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서로 도와서 준비하자고 하면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나보고 독박을 쓰라니? 그러니까 감정 상하고 말이 날카로워지지. 솔직히 동서, 내가 왜 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시는 분이셨네요. 솔직히 명절도 전 형님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출근하고 늦게 도착하는데 왜 음식까지 해야 되는 거죠?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먹고 놀다가 갈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도 명절이면 다 같이 음식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형님은 커리어 우먼이 뭔지 모르시죠? 저처럼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거나 쌓는 여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 집안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형님은 고작 애 낳고 집안일 하면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님도 집안 행사 생기기 싫으면 직장 다니세요. 예지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직장을 다녀. 야근하면 애는 누가 케어해주고. 적어도 자기 의견 표출할 수 있게 초등학교는 보내고 직장 다녀야지. 동서는 애 안 키워봤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서. 형님, 그냥 경력 단절이라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시죠. 요즘 좋은 회사는 자체 유치원 운영되는 거 모르세요? 나이를 헛소리 드셨나? 트렌드나 이런 거 못 따라가서 그러세요? 뭐, 말 다 했어? 넌 안 그럴 것 같아. 평소에 커리어 우먼이라고 자기 자랑 엄청 했다던데 그게 유세니? 고작 200 중반밖에 못 보면서 나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아? 그럼 형님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긴 하세요?
예의 차리는 것도 정도 것이에요. 지금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형님 대접 안 해드릴 거니까. 집안 행사는 다 형님이 챙기세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가만히 앉아서 유산 꿀꺽 하실 거잖아요. 집안일한 거 시급으로 쳐줄 테니까 그 값 좀 하시라고요. 그날 밤. 예지는 어때? 자고 있어? 피곤했나 봐. 근데 여보, 당신도 일하는 사람이 좋아? 무슨 말이야? 혹시 재수 씨가 뭐라고 했어? 돈도 못 벌면서 말이 많다 이거지? 당신이 봐도 내가 너무 먹고 노는 것 같아? 여보가 뭘 논다고 그래? 솔직히 우리 중에서 당신만큼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 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집안 행사 챙기기 싫으면 일하래.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유산 내가 가만히 앉아서 먹을 건데 그 값은 해야 하지 않냐더라. 뭐? 그게 미쳤나? 설마 당신 듣고만 있었던 거 아니지? 한번 날 잡고 뒤엎어야 되지 않아? 어디서 그런 개떡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그 순간 내가 너무 놀았나 싶더라. 예지 핑계를 댔던 건가? 남들은 워킹맘 충분히 하던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 그냥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많아서 그걸로 예지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건데 말이야. 그냥 그게 헛된 꿈이었나 싶었어. 당신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 왜 당신이 그런 얼굴을 해야 되는 건데? 재수 씨가 말을 함부로 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애한테 중요한 시기인데 당신마저 일을 하면 누가 봐주겠어? 외로움이란 걸 느끼지 않을까? 난 여보의 교육법이 맞다고 생각해. 고마워. 솔직히 내가 많이 부족한가 싶었거든. 당신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다행이야. 근데 역시 일은 해보려고 해. 나도 자꾸 손을 놓고 있으면 경력 단절이 정말 돼버릴 것 같거든. 예지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일해볼까 싶어. 아까 애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더라고. 열심히 해봐. 당신이라면 뭐든지 잘할 거야. 그럼 예전에 하던 업무 쪽으로 찾아보려고 해? 그건 고민 중이야. 일단 하는 일이 편하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연락 넣어볼까 싶어. 친구라면 다현 씨였나? 전에 결혼식 때 오지 않았어? 아직도 그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나보단 발이 넓을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 알았어. 고마워, 여보. 다음 날. 다현아, 혹시 지금 바빠? 오랜만이야. 점심시간이라 당연히 한가하지. 무슨 일이야?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공고들을 살펴봤는데 조건이 괜찮은 데가 잘 없더라고. 게다가 내가 알던 곳은 닫았는지 보이지도 않네. 넌 아직 현직이니까 정보들 많이 알 것 같아서. 뭐? 네가 복귀한다고? 하필 우리 회사는 얼마 전에 채용을 끝냈어. 아쉽다. 그럼 차라리 내가 아는 곳 소개해줄까? 가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배웠는데 회사도 성장세고 복지도 괜찮거든. 너 예지 있어서 일하는 거 부담스럽잖아. 아무래도 그렇지. 요즘 사내 유치원이 있는 것도 흔하지 않고 말이야. 그럼 혹시 연결해 줄 수 있을까? 나도 일을 안 한 지 5년이라서 과연 좋게 봐줄진 모르겠지만 도전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가 스카우트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야? 너 5개 국어하는 능력자잖아. 그래서 같이 일할 때 빠르게 승진 달했던 거 알아? 너 들어오고 나서 해외랑 계약 맺는 게 몇 배로 뛰었잖아. 내가 뭘. 그냥 언어야 관심이 있어서 취미로 했던 거지. 그리고 그렇게 유창하지 못해. 나도 사람인데 머릿속에 입력되는 용량은 비슷하지. 그게 대단한 거 아니야? 저기, 지혜야. 지금 자기 모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야. 맘 같아선 널 데리고 오고 싶지만 내가 그럴 권한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 나중에 취업하게 되면 밥 한 번 살게. 고마워, 다현아. 뭘 사려고 그래.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몰라서 그러나? 내가 고마운 게 더 많은걸? 3일 뒤. 여보, 괜찮은 곳은 있어? 다현이가 도와주긴 했는데 딱히 내 맘에 와닿는 곳은 없는 거 있지? 예지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야근을 피하고 싶은데 말이야. 역시 회사라 6시까지인 건 어쩔 수 없나 봐.
그래서 메일을 안 읽어본 거였어? 아니, 내가 당신 걸로 오늘 잘못 들어갔거든? 근데 어젠가? 통보서 같은 제목의 메일이 있더라고. 메일? 난 모르는 건데. 내가 사이트만 확인해서 몰랐나 봐. 이렇게 된 거 한번 봐야겠어. 이게 뭐야? 왜? 안 좋은 내용이라도 들어있는 거야? 아니야. 제안서라서 그래. 날 스카우트 하고 싶다는데? 스카웃? 당신 노력을 알아주는 건가 봐. 그치. 그동안 취업 안 된 게 이상했을 정도라니까. 나도 같이 봐도 될까? 어, 이건데 조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연봉이 높은데? 과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당신을 어떻게 알고 스카우트 제안서를 보냈던 거래? 다현이가 말한 그 회사일 수도 있겠어. 다현이는 내 메일 다 알고 있거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 정도를 제시하진 않잖아. 조건도 괜찮은 것 같아. 특히 예지 때문에 걱정이 많았잖아. 여기 보니까 사내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네? 보통 이런 건 작은 곳에선 잘 안 하는데 여긴 복지 부분에서 좋다. 한번 연락드려야 될 것 같아. 조건을 너무 좋게 적어주셔서 오히려 죄송할 정도야. 잠시 후. 안녕하세요. 최지혜입니다. 어제 보내주신 제안서를 오늘에야 확인하게 됐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놀라웠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공해 주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땡땡사 사장입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금 정체라는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졌어요. 인재를 찾아봤지만 괜찮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같이 거래했던 다현 씨가 지혜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다현이가 해줬군요. 어쩐지 갑자기 메일이 와 있어서 놀랐어요. 그럼 언제 면접 보러 가면 될까요? 혹시 제 사정이 좀 급해서 그런데 내일은 시간이 어려우실까요? 점심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능하죠. 오히려 절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걸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지혜 씨 같은 분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걸요. 내일 그럼 2시에 봬도 괜찮을까요? 장소는 저희 회사 1층에 카페에 있는데 거기서 뵙도록 하죠. 네, 그럼 내일 뵐게요. 다음날 아침. 오늘 면접 보러 가는 날이지? 너무 급박하게 잡은 거 아니야? 당신 아무런 준비 못해서 마음이 불안할 텐데. 괜찮아. 어차피 하나 안 하나 비슷할걸?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정보도 없고. XX사는 내가 재직 중일 때 없었으니까. XX사요? 거기 재수 씨 다니는 곳 아니야? 뭐? 그랬었어? 하도 직장 얘기를 해서 다니는구나 했는데 거기였구나. 그럼 난 같은 회사 다니는 거야? 그건 좀 싫은데. 그래도 당신이 직급을 더 높이 받을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일하면 집안 행사 갖고 시비도 안 걸 텐데. 개인적으로 같은 곳 다녀서 눌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당신은 동생 아내가 기죽어도 괜찮아? 나중에 어머님이 아시면 얼마나 뭐라 할지 난 걱정된단 말이야. 갑자기 고민이 많이 되네. 엄만 얼씨구나 할걸?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대한 게 한두 번이야? 오히려 당신이 일한다고 하면 환영하실 거야. 여간 이뻐한 게 아니잖아. 게다가 이번에도 예지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않았고. 당신도 내 가족이야. 나도 당신 무시당하는 거 싫어. 만나기 전에 같이 일해봤던 경험이 있잖아. 그때 봤던 당신 능력은 남들보다 뛰어났어. 근데 지금 애를 키운다는 이유로 그걸 무시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속으로 그동안 그렇게 걱정했던 거야? 고마워. 난 당신이 내가 일하면 집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쓸 테니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어. 근데 이렇게 진심을 알고 나니 오히려 좋은 거 있지? 나도 이번에 면접 잘 봐서 좋은 결과 갖고 올게. 엄마, 어디 가?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거 도전하러 가는 거야. 우리 예지도 엄마 파이팅 하세요 하고 응원해 줄 거지? 응, 엄마 파이팅. 오늘은 내가 예지 등원시키도록 할게. 당신은 푹 쉬다가 가. 고마워. 역시 당신뿐이라니까. 잠시 후. 형님, 그래서 잘 지내시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갑자기 연락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집안 행사요. 전 일하느라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없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형님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장 보러 가신다는데 혼자 다녀오게 하실 건 아니죠? 그걸 왜 나한테 말해? 힘들 것 같으면 어머님이 연락 주셨겠지. 그리고 나도 오늘은 일정 있어서 시간 못 비워. 형님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요. 저처럼 일을 하기나 하세요. 어차피 예지도 유치원 갔을 시간인데 집에서 낮잠이나 자면서 빈둥빈둥거리려고요. 자꾸 시비 걸 거야. 내가 뭘 하든 간에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간에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만 바쁘니? 나도 바쁘다고. 형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솔직히 형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한테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도 나가시든가요. 이런다면요, 저도 더는 뭐라고 안 하죠. 그만큼 형님이 놀고 먹는 게 불쌍해서 하는 말이에요. 동서, 선 넘지 마.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만약 내 남편이 나의 행실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있으면 우리 부부가 해결할 문제야. 제3자인 동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적당히 해. 이혼 사유로 네가 적히고 싶지 않으면 조언해줘도 그딴 식으로 굴고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이 혼자 다니다가 사고 나면 다 형님 책임이니까요. 오후 2시. 어서 오세요. 주문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려요. 네. 결제는 되셨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동벨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니 그게 카페인가 보네요. 이젠 굳이 옆으로 와서 그러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동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카페 온다고 집안 어른이 부르는 걸 무시하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죠? 굳이 혼자 앉아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이유는? 그리고 동서가 가라고 한 거지 어머님이 날 부르신 적은 없어. 애초에 정정하신데 내가 수발을 들어드리란 거야? 그럼 점심시간 할애해서 동서가 하지 그래? 뭐예요? 이봐요 아줌마. 여긴 점심시간에 쉬러 오는 카페지 아줌마처럼 놀러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분위기 흐리지 말고 나가죠. 아줌마? 그런 동서는 결혼 안 했어? 그리고 카페는 업무 처리하러 오는 곳이라고 법에 명시라도 되어 있나 봐.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능력도 없이 빌부터 사는 기생충을 형님 대접했더니 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수현 씨, 지금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쳐요? 사장님. 그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긴 혼자 이용하는 곳 아닙니다. 애초에 카페가 직장인만 다니라는 법 없고요. 그저 이쪽에 회사가 많아서 직장인이 많아 그러는 것 같은데 어이없는 행동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최재 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XX사 박연규예요. 다현 씨한텐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서는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일단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근무 조건도 괜찮고 무엇보다 사내 유치원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자랑하는 복지 중 하나예요. 아무래도 자녀가 생기면서 그만두는 분이 많다 보니 결정했어요. 그리고 해외처럼 자유로움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됐네요. 사장님, 혹시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랑 회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동서 조용해. 계약 진행하는 거잖아. 그럼 좋아요. 근데 제가 직원들을 잡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자유로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예의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제 동서 같은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요. 어차피 과 자체를 맡길 거니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최 과장.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동서보다 높은 직급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말 조심하는 게 좋아.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내일 정식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동서도 그만 일하러 가. 잠시 후. 여보세요? 당신 어떻게 됐어? 계약 완료했어. 조건도 그렇고 사장님 마인드도 좋아 보이더라고. 꾸준히 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 근데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동서가 와서 말을 걸더라고? 재수씨가? 하필 오늘 같은 날 마주친 거야. 당신은 괜찮은 거 맞지? 또 헛소리 짓거렸을 거 아니야. 그렇긴 했어. 사실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었거든. 어머님 장 보러 가는데 따라가라나. 그러다가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 등등.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하나 싶었어. 근데 대놓고 앞에서 사장님이랑 면담하고 과장으로 불리니 조용히 하더라. 그 모습을 나도 봤어야 되는데 속이 얼마나 뻥 뚫리는 광경이었겠어. 아마 당신도 많이 볼 수 있을걸? 회사에서도 내가 직급이 있으니 뭘로 그렇게 말하겠어. 그동안 직장이랑 가정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었는데 이제 못하니까 답답하겠네. 당신 지금 즐거워 보이는 건 내 기분 탓 아니지? 근래에 본 모습 중 가장 좋아 보여. 아마 아닐걸. 일단 내일부터 바로 출근인데 아침부터 싱숭생숭할 것 같아. 그래도 예지랑 같이 출근하니까 한결 나은 것 같아. 아, 맞다. 오늘 선생님한테 유치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럼 이번 달까지만 보내는 건 어때? 어차피 등하원은 내가 시켜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등록해놓은 건 마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 나도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근데 등원시키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먼저 말 꺼내줘서 고마운 거 있지? 당신 같은 남편이 있어서 힘 많이 되는 거 있지? 응원해주는 만큼 열심히 해볼게. 그날 저녁. 형님, 제 회사 다니기로 하신 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야? 지금 제 후광 이용해서 오겠다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지금 직장 구하라고 한 거지 제 피 빨아먹으려고 한 줄 아세요? 동서, 오해하는 거 같은데 말이야. 난 네 후광 같은 거 이용한 적 없어. 그리고 자기는 사원일 뿐이잖아. 근데 사원이 일 하나 잘한다고 그 가족에게 직급을 주면서까지 채용해? 이건 오로지 내 능력일 뿐이야. 지금까지 놀고 먹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몇 년간 쉰 사람을 정식 과정 없이 채용한다고요? 제가 여기 오려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요? 그건 동서사정 아닐까? 그리고 사장님이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식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어. 그분이 날 좋게 봐주셨으니까 뽑은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굳이 얼굴 붉히면서 일하고 싶단 거예요? 한 직장에 가족이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파탄 난다고요. 제가 먼저 일하고 있었으니까 형님이 못 가겠다고 하세요. 동서가 일하라며. 그리고 동서가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라고 했지. 정 불편하면 말해. 사장님한테 너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말할 테니까. 그럼 회사에서 갑자기 입지가 줄어들 텐데 괜찮겠어? 지금 나한테 하듯이 회사에서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형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이제 일하니까 나한테 이상한 집안 행사 강요하지 말고. 사원인 너는 시키는 거라면 되지만 난 팀 하나를 총괄해야 되잖아. 누가 더 바쁠까? 몰라요. 다음날 아침. 우와, 엄마 멋져. 엄마가 멋져? 이런 옷 오랜만에 입으니까 엄마는 어색한데. 우리 예지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 있지? 당신은 여전히 이쁘네.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줄이야. 커리어 우먼 그 자체인걸? 다시 반할 것 같아. 정말? 우리 남편 앞에서 이렇게 많이 입어야겠는걸? 난 오랜만에 입어서 그런지 어색한 거 있지. 옷도 살짝 타이트한 것 같아서 운동을 해볼까 싶어. 요즘 가족들끼리 저녁에 헬스장 많이 간다는데 당신은 어때? 좋지. 몸 관리가 되니까. 그리고 예지도 성장판 자극돼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어리긴 하지만 요즘엔 3, 4살 정도만 되어도 유아 요가 같은 거 보낸다더라고. 응? 당신이 그런 건 어떻게 알고 있어? 아, 그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지. 그렇지. 얼마나 애들 얘기를 하는지 알아? 덕분에 나도 노하우 같은 거 엿듣고 당신한테 말해주는 거잖아. 여튼 그런 거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볼게.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족 간의 애착도 형성되고 좋지. 그렇지. 그럼 오늘도 예지 잘 부탁해. 내가 조금 더 빨리 나가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 이번 달 지나면 출퇴근은 나랑 같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동안 당신이 도맡아서 한 거잖아. 조심해서 다녀와.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예지도 엄마한테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할까? 네. 엄마, 다녀오세요. 예지도 오늘 하루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와. 응. 잠시 후. 그러고 보니
오늘 새 과장님 오신다고 하지? 어떤 분인지 궁금한 거 있지? 저번에 있던 장 과장님은 솔직히 제멋대로의 일도 안 하셔서 우리가 힘들었잖아. 사실 나 만났었어. 어제 카페 갔는데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 있지? 수연 씨랑 가족인 것 같은데? 가족? 그냥 내리 꽂아준 거 아니야? 평소에 수연 씨가 살랑살랑 거렸잖아.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죠. 그리고 제가 살랑살랑거려요? 회사 사장님인데 잘해야죠. 남처럼 지내면 보기 좋겠어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너 너무 다 했어? 대체 언제까지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을 거야? 죄송해요. 얼른 하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헤이스타리가 더 심한 것 같아. 우리도 조심하자. 자. 오늘 마케팅 부서에 새로운 과장이 부임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렵게 모신 분인 만큼 최 과장 지휘 아래 열심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의견을 편하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마케팅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내야 하는 부서인 만큼 다양한 생각, 연령, 성별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A라는 안건에 대해 보이는 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 과장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자, 모두 근무합시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 카페에서 뵀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과장님은 원래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사장님이 모셔온 분은 과장님이 처음이라 궁금해요. 5년 전까진 땡땡사 홍보부 부장으로 종사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두게 됐고요. 지금은 다시 일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보던 중 사장님이 연락 와서 다니게 됐네요. 네? 제 친구가 거기 회계부에 다니거든요. 설마 그 전설의 존재가 과장님이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최 과장님 유명하세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해외 쪽으로 계약한 건수가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언어를 잘해서 바이처가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게다가 능력도 좋아서 빠르게 승진한 분이라고 전해드렸고요. 그런 얘기가 돌았을 줄은 몰랐네요.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일단 일하고 점심시간에 대화할까요? 네? 1시간 후. 정수연 씨, 이거 지금 작성한 게 맞나요? 폰트는 분명 15포인트 지키라고 했을 텐데요. 게다가 글씨체가 함초롱? 지금 회사가 장난치는 곳인가요? 이러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죠. 다시 수정해서 보고 올리세요. 네. 이건 다정 씨가 작성한 보고서네요. 양식은 깔끔해서 좋네요. 근데 여기 오타가 있어요. 이런 거 실수하면 상대 쪽에선 성의가 없다고 느끼니까 몇 번 다시 읽으면서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문맥을 보면 앞뒤 내용이 반복돼서 이게 뭐지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깔끔하게 작성하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꼼꼼하게 봐주시지. 혼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다시 해보니까 더 깔끔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 덕분에 어딜 가든 간에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예전 과장님은 우리 혼내기만 했잖아. 무조건 다시 해오라고 했는데 최 과장님은 포인트를 딱딱 짚어주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 조용히 안 해? 업무 시간에 잡담할 거야?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그럼 식사하러 가죠. 오늘 제가 첫 근무기도 하니까 식사 사도록 할게요. 우와, 과장님 너무 멋져요. 여기 옆에 김치찌개 맛있게 하는 집 있는데 어떠세요? 한식은 좋죠. 한국인은 밥심이라고도 하잖아요. 겨우 한식 먹고 끝이게요? 과장직 따랐으면서 고작 그거밖에 안 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세요. 전 저한테 불만이 있는 정수연 씨랑 얘기해야겠네요. 그걸로 커피도 한 잔씩 하고 와요. 네? 네. 자, 얼른 가자. 한수연 씨, 작작하시죠. 여긴 직장입니다만. 지금 일개 사원이 과장한테 하는 행동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하루짜리 과장이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님 능력이 어떤진 모르겠지만 오래 일한 건 저예요. 저한테 잘 보이셔야 하지 않겠어요? 회사가 지금 장난인가요? 아까도 보니 분위기를 정작 흐리는 건 한수연 씨던데요. 형님이 오기 전까진 제가 경력도 오래되고 실력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일하는 거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회사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장님이 스카우트했던 건가요? 그리고 회사 내에 가족관계 끌어오지 않았으면 해요. 그날 오후. 한수연 씨, 회사가 장난인가요? 지금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내라는 걸지 농담하는 시간인가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진아 씨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창의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광고 모델 섭외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XXXC의 이미지가 우리 회사 브랜드랑 맞다고 생각하나요? 최근 트러블이 일어난 배우를 쓰면 그 영향은 우리한테 고스란히 미칠 텐데요. 그래도 최근에 몸값을 많이 올리는 만큼 다른 회사들도 이 배우 고집하고 있어요. 최 과장님은 트렌드에 대해 알고는 있으신가요? 5년 동안 공백이었으면 감 다 떨어지고도 남았을 텐데. 과장님 눈은 신뢰가 안 가서요. 적어도 한수연 씨보다 나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감이 떨어진다는 걸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다른 직원들은 저랑 같이 회의 진행하죠. 이런 식으로 절 배척하면 끝인 줄 아세요? 하루 만에 직원들이랑 트러블 생긴 직원을 사장님께서 쓰실 줄 아시냐고요. 진아 씨, 아까 좀 보고서 잘 읽었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유행을 너무 따라간다는 느낌인데요. 지금 제시한 색상의 채도나 명도를 살짝만 조정해도 색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정하도록 할게요. 과장님께 메일로 드리면 될까요? 다음엔 부르세요. 제가 진아 씨 자리로 가서 바로 수정사항 알려줄 테니까요. 그리고 중국어 가능한 분이 있던데 회화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나요? 일상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에요. 예전에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3개월 뒤에 신제품 안정화되면 중국 쪽에 거래를 제시할 의향이라고 해요. 그때까지 계약에 필요한 회화나 중국 유행 같은 거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 저랑 같이 진행해 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과장님. 잠시 후. 너희는 과장님 어때? 우리한테도 기회 주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동안 아이디어 스틸만 당했잖아. 피드백 해줘서 좋아요. 선배들은 어떠세요? 전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딱 포인트를 아시는 것 같아서 일할 때 편하긴 해요. 역시 예전보단 다들 좋단 거네요. 앞으로 이대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선배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서 좀 그렇긴 해요. 저렇게 나를 세워야 하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예전 과장이 나가고 현 과장님이 올 때까지 자기가 왕처럼 굴었잖아. 그 권력 맛을 놓치고 싶겠어?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던데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 보니까 과장님이 대단해 보일 정도라니까. 하, 이런 식으로 뒤에서 내 욕하기야? 선배, 언제부터 여기 계셨든 내가 언제부터 하면 어떻게 하려고? 감히 선배를 뒤에서 씹어? 너네 지금 회사 인생 망하고 싶지? 그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건데. 한수연 씨, 오늘 하루 종일 제 입에서 이름이 언급됐는데 그러는 그쪽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몇 번째 불리는지 아시나요? 사무실에 CCTV도 있어서 증거물도 충분하니 사장님께 보고하도록 할게요. 사장님한테 보고라뇨? 그리고 애초에 과장님 같은 사람을 만나주긴 한데요.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여러분은 일하러 가세요. 네. 그날 밤. 어서 오세요. 다윤이 남편입니다. 제 와이프 잘 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사실 다윤이가 추천했을 땐 친구라서 해주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미 유명한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망해가던 일본과의 계약을 살리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스카우트 제안서 보냈죠. 다윤아, 넌 왜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거야? 처음에 고민하긴 했어. 근데 사모가 사원으로 일하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리고 지금 직장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꾸준하게 다니고 있는 거지. 그나저나 네가 결혼한 건 꿈에도 몰랐어. 나한테도 숨길 줄이야. 아, 좀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산 지 5개월 정도 됐네. 축하해. 축하해요, 사장님. 사장님이라뇨. 그냥 형이 씨라고 불러주세요. 다윤이 절친한 친구잖아요. 그래도요. 혹시나 다른 직원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회사는 괜찮았나요? 네,
직원분들이 잘 따라와줘서 좋았어요. 아직 엉성한 부분들이 많지만 조금씩 다듬으면 충분히 보석화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인재를 보는 눈이 좋으신 덕분이죠. 그치? 진짜 사람을 잘 본다니까. 근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해서 문제지. 근데 동서는 괜찮아? 너 그렇게 괴롭히는데 회사에선 멀쩡한 척하는 거니? 아, 안 그래도 한바탕 했어. 괜히 직원들한테 히스테리를 부리길래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사장님,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회사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체계를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마케팅팀은 GSC 산하에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형수님, 이제 그만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형수님이 수연이를 그렇게 잡는다면서요. 툭하면 야근에 파일 정리, 발표를 시킨다고 들었어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서방님, 이건 회사 일이라서 참견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동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후임 아이디어를 빼앗았어요. 게다가 갈구는 바람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툭하면 탕비실 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회사가 놀러 오는 곳인가요? 임금을 받으면 그만큼의 일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네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라고요. 이러다가 쓰러질까봐 걱정되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하긴요. 직장에선 사적인 감정 끌고 오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제가 괜히 그러는 것 같나요? 자꾸 직장에서도 절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머니 상사로 있어요. 정 버티기 힘들면 선이라도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월급도 삭감됐잖아요. 겨우 형수님한테 대든 건데 3개월이나 월급이 깎일 일인가요? 사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나요? 자신이 추구하는 걸 완벽하게 어겨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서방님, 저도 직장에서 업무 문제로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가족 간의 문제를 끌고 오나요?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형수님. 잠시요. 정수연 씨, 저랑 얘기할까요? 네? 무슨 일로 그러세요? 서방님한테 고스란히 이러셨더라고요. 그만 괴롭히라고 했나요? 근데 5년 동안 절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정수연 씨가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장에 개인 감정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저도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고 일만 잘하면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하세요? 형님 때문에 지금 월급도 깎였다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애초에 형님은 왜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이런 일을 만드시냐고요. 제가 언제 일하라고 했지 여기 오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지금도요. 회사 내에선 호칭 칼같이 지키세요. 사장님께서 제 경력 보고 만족해서 스카우트하신 건데 그걸 저한테 따지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니 좋은 행동을 하진 않았더라고요. 직원들이 저에게 와서 수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아직도 제가 잡는다면서 그렇게 갈군다고 하던데. 후배들 그렇게 괴롭히면 다시 한번 보고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네, 앞으로 조심할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과장님한테 안팎으로 잘할게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 그리고 집안 행사 얘기했죠? 제가 일이 이렇게 바쁘니 정수연 씨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때 말했죠? 한가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계속 시켰더니 기가 죽은 모습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갈구는 일도 현저히 줄어서 분위기도 한결 나아졌고요. 그 후로 직장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절 무시하거나 나를 세우지 않았어요. 효율이 좋아짐에 따라 점점 성과도 나오고 있어서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이와 함께 출퇴근할 건데 벌써 설레는 거 있죠? 사실 약간 무료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직장에 다니니 그렇게 활기차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체질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겁을 먹고 미루기만 하면 경력 단절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도 도전해서 삶의 활력소를 찾아보길 바라요.